안녕하세요.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의 강민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여유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유증이라 하면 여성형 유방증의 준말인데요. 우리 몸에는 유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선은 말 그대로 모유를 만드는 셈이란 뜻이에요. 그게 남자분인데 너무 커져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도 유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대되신 분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유선이 왜 커지냐면은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커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춘기 때 호르몬 불균형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커졌다가 그게 줄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보충제 같은 거 알고 먹었더니 거기 호르몬이 잘못 섞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선이 자극받아서 커지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유선이 이미 증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운동 같은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술의 목적은 유선을 제거함에 있는데 유선은 우리의 유두 아래쪽에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유선만 제거하면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같이 다듬어주면서 수술을 해줘야 가슴이 고르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겠죠. 유선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목적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치료의 목적을 만약에 유선만 진짜로 제거해버린다면 모양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 흡입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가급적이면 이게 말 그대로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모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한테 수술받는 게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과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위험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성심성의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의 찬쌤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알고 계시지만 눈밑지방제 배치는 눈 밑에가 좀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눈 밑에가 어두워 보이는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 투과나 색소 침착이나 근육 투과 같은 이런 피부 색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눈 밑에가 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고 그 밑에가 꺼져서 생기는 그림자가 있죠. 근데 사실 눈밑지방제 배치 또는 눈밑지방제 배치 지방이식 또는 하안검 이런 대부분의 시술이나 수술은 피부 색깔이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림자가 좋아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눈 밑에가 어두워서 눈밑지방제 배치를 생각하실 때 피부 색깔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림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수술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이제 파악을 하고 오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고개를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어서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이때는 이제 그림자는 잘 안 보이고 색깔만 보입니다. 그러다 고개를 조금 내리면서 이렇게 보면 저도 아마 왼쪽 눈이 좀 튀어나와 있을 텐데 그림자가 많이 보이게 되죠. 이런 차이가 보이는 만큼이 그림자고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오셨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의 눈밑지방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의 석쌤입니다. 오늘은 이중턱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중턱이라고 하는 것은 턱끝과 목 사이에 튀어나오고 처져 보여 보이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이중턱으로 인해서 턱선이 날렵해 보이지 않고 턱이 길어 보여서 얼굴이 커 보이고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중턱에 관해서 대부분 일반 클리닉이나 의원에서는 단순 지방 흡입이나 아니면 지방 분해 주사, 클리프팅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들이 이중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이중턱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 근육, 피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부 처짐이 많은 분들은 이중턱에 대한 큰 개선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은 늘어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피부 절개가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고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적인 요소는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소인 근육과 지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중턱 성형은 단순히 지방 흡입뿐만 아니라 팔근근이라고 하는 목 근육을 잘라내어서 조아줍니다. 그리고 그 활강근 안에 있는 지방 흡입으로
제거할 수 없는 지방층들도 같이 제거해주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면서 이중턱 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중턱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의 석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의 이연훈입니다. 오늘 저는 팔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팔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팔꿈치 끝에서 7, 8cm 정도 아래 부분에 5mm 정도의 절개를 넣어서 캐뉼라라고 불리는 얇고 긴 봉을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흡입을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지방 흡입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기대가 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아래쪽으로 쳐져오는 살,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접었을 때 뒤로 밀려나오는 이런 군살이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팔을 이제 이 겨드랑이 부분을 접었을 때 팔 뒤쪽으로 밀려나오는 살이 이 정리가 되는, 라인이 정리가 되는 효과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 지방 흡입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팔 지방 흡입 효과가 크신 분들이 있고 비교적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팔에 살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흡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같은 지방의 양이 붙어있는 분이더라도 살성에 따라서 이 지방이 얼마나 뽑힐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팔을 만졌을 때, 이렇게 만졌을 때 이 개인의 살성에 따라서 흡입 효과가 같은 양이어도 다를 수 있는데, 비교적 살성이 좀 부드러운 분들, 살이 잘 늘어나거나 이 좀 만졌을 때 부드럽게 만져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교적 팔 지방 흡입 효과가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우리 성형외과 지방센터 이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